나라를 구한 바보. 옛날 옛적 고려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고려는 당파 싸움과 관리들의 만연한 부패로 정치 경제가 모두 파탄날 지경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심한 가뭄이 들어 힘없는 백성들은 한없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위기의 시국인데도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당파 싸움만 하였고 서로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는 것에만 골몰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원나라에서 사신이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조공으로 곡식이나 특산품, 여자 등을 보냈는데 그 사신은 고려의 상황을 염탐하기 위해 원나라의 왕이 보낸 자였습니다. 사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신하들은 궁에 모여 왕 앞에서 조공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마, 원의 조공을 바치는 일에 대해서 아뢰옵니다. 지금 원의 사신이 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조공하는 것에 대해 다시 논의함이 좋을 듯합니다. 원의 곡물과 특산물은 원래대로 보낸다 할지라도 여자를 조공으로 바치는 것은 이제 그만두는 것이 옳은 줄 아옵니다. 우리 고려는 원의 속국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마. 지금 원에 조공하지 않는다면 당장 고려는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셔야 합니다. 곡물이라면 모르겠지만 고려의 여자를 바치는 것은 더 이상 아니되옵니다. 저 대신은 원나라에 자신이 아들이 있어 화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대신은 원나라 대신 명나라의 출세기를 잡아놓으신 게로군요. 왕은 노골적으로 서로를 험담하기만 하는 관리들의 말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가 끝나자 원의 사신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뭐야? 감히 원의 사신이 와 있는데 조공을 바치냐 마냐 트집을 잡는단 말이지. 어쩐지 고려 관리들이 나에게 인사도 오지 않더니만. 잘 보이기 위해 금은 보화를 쌓아도 부족한데 감히 발칙하게 언장을 벌이다니 내 일을 용서할 수 없다. 고려 관리들에게 푸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한 원의 사신은 몹시 화가 나 곧 원으로 돌아가 자신의 왕에게 거짓을 고했습니다. 마마, 고려는 원에 충성할 생각이 없고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곡물과 여자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발칙한 고려를 당장 치셔야 하옵니다. 거짓 보고를 들은 원나라의 왕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보고받기로는 고려가 극심한 가뭄과 관리들의 부패로 재정이 매우 어렵다 들었는데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 원을 침략한다고? 지금 고려와 전쟁을 한다 해도 우리에게 큰 이득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여봐라. 지혜로운 책사와 병법에 능한 장군을 들라하라. 예이. 신들은 함께 시찰단을 꾸려 고려에 다녀오도록 하시오. 그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니 상황을 알아보고 지금 우리가 고려를 치며 무난히 승리할지 확인하는 것이 그대들의 임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나라의 책사와 장군은 왕의 명을 받고 고려에 시찰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원의 시찰단은 고려의 북단인 함경북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 함경북도에는 무슨 말을 해도 헤헤 웃기만 하는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이 바보를 놀리는 것이 재미있어 바보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놀았습니다. 바보는 괴롭고 힘들었지만 아는 것이 웃는 것뿐이라 아이들이 바보야! 하면 자기도 바보야! 하며 헤헤거리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은 바보를 괴롭히며 놀고 있었는데 마침 이곳에 원의 시찰단이 도착하였습니다. 시찰단을 본 아이들과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숨기 바빴습니다. 괜히 시찰단의 비위를 거슬렸다가 원나라로 끌려가 노예가 될까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보만은 시찰단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시찰단 틈에 있으니 아이들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 무척 편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찰단 사람들은 바보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지만 곧 신경 쓰지 않고 고려의 남쪽으로 향했고 바보는 따라가다 힘에 부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려의 세밀한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사신이 가보지 않은 고려 지역을 돌아보기로 한 원의 시찰단은 전라남도에 도착했습니다. 시찰단은 이곳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하다는 대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디 고려의 학자는 얼마나 높은 지혜를 갖고 있는지 시험해보자. 대감을 만난 시찰단의 책사는 대감을 보며 불쑥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찔러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당황한 대감은 잠시 고민하다가 아! 하더니 장롱 깊숙이 숨겨놓았던 청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하늘과 같은 보물이 나에게 있으니 바로 이것이오. 하며 하하하 웃어 보였습니다. 이를 본 책사는 빙그레 웃고는 그 집을 나와서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허허, 이 정도라면 원이 군사를 일으켜 고려를 치면 힘들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오. 책사의 말에 놀란 장군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찌하십니까? 내가 하늘을 가리키며 하늘의 이치가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고려 청자를 보여주지 않았소? 전혀 나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랑에만 급급하더이다. 이 지역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자가 저 정도라면 이 전쟁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 지역의 상황만으로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맞소. 저쪽 경상북도라는 곳과 충청도라는 곳도 둘러봅시다. 이렇게 하여 원의 시찰단은 다음 목적지인 경상북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역시 그 지역에서 가장 지혜로우며 덕망 있는 대감을 찾아간 책사는 전남에서와 똑같이 하늘을 찔러 보였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당황하다가 시찰단을 이끌고 마당의 연못으로 가더니 화려한 금붕어와 잉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책사는 빙그레 웃고 장군과 함께 대감집을 나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역시 이 전쟁은 낙승이요. 내가 하늘의 이치가 무엇냐고 물었더니 연못으로 데려가길래 하늘의 뜻이 연못에 비친다는 대답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 안에 잉어들을 자랑할 줄이야. 고려는 바보들 두성이구만. 하하하. 원의 시찰단은 고려를 비웃고 다음 행선지인 충청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덕망 있는 대감집을 찾아간 책사는 이전과 똑같이 하늘을 찔러 보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겼던 대감은 장 안에서 두루마리 한 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두루마리를 펴자 화려한 금강산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대감은 하늘을 찌르는 높은 산봉우리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책사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장군과 다시 길을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감이 한 답은 재산 자랑은 아니지만 역시 내가 원한 답은 아니었소. 아무래도 이 고려에는 지혜로운 자도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자도 없는 것 같으니 전쟁을 하면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겠구려. 이렇게 결론을 낸 시찰단은 다시 원나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국으로 돌아가던 시찰단은 다시 함경북도를 거치게 되었는데 때마침 바보가 엿장수에게 얻은 엿 2조각 중 1개를 입에 넣었던 참이었습니다. 바보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예전에 보았던 원의 시찰단이 오고 있었습니다. 바보는 반가운 마음에 나머지 엿도 입에 얼른 집어넣고는 헤헤거리며 시찰단을 쫓아갔습니다. 잠시 후 주막에 도착해 쉬던 시찰단은 자신들을 쫓아온 바보를 발견했습니다. 책사는 바보를 보자 장난기가 발동하여 바보를 골려주려고 그 앞으로 다가가 대감들에게 했던 대로 불쑥 하늘을 찔러 보였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바보는 주춤대다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려 보였습니다. 이를 본 책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책사는 다시 한번 하늘을 찔러 보였습니다. 그러자 바보는 두 팔을 크게 벌려 머리 위로 동그라미를 그려 보였습니다. 책사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소. 저자는 바보가 아닌가? 책사는 다시 한번 하늘을 찔러 보였습니다. 그러자 바보가 갑자기 화를 내더니 옷을 활활 벗어젖히고는 아까와 똑같이 하늘을 향해 원을 그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책사는 까무러칠 듯 놀라 급히 장군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보게,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저 바보가 정답을 맞추었네. 내가 하늘을 가리키자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공, 모두 비었다고 답하더니 다시 한번 물으니 더 큰 공을 머리 위에 그려 보이지 않겠나? 그래도 내가 믿지 않자 옷을 다 벗어제끼며 모든 것은 공허하다며 가장 큰 공을 그려 보였네. 고려에서는 바보도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전에 본 대감들도 내가 모두 잘못 평가한 것 같구만. 저 바보의 해맑은 미소는
모든 이치를 깨달은 데서 오는 넉넉함이 아닌가? 책사의 말을 들은 병법에 통달한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진정하십시오. 아직 속다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저 바보의 집에 가서 진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찰단이 웅성대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막을 떠나자 바보도 옷을 다시 입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날이 저물어 이부자리를 펴고 잠을 자려고 누운 바보는 그날 저녁 무렵에 있었던 원나라 책사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다 먹고 없는 엿을 어쩌라고? 자꾸 한 개만 달라고 하니 내가 없다고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보여주었는데 자꾸 저러면 어떡해? 없다고 했는데도 또 하나만 달라고 하늘을 찔러대니 내가 더 커다랗게 영을 그려 보여주었지? 그런데 또 달라고 계속 조르잖아. 진짜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옷까지 벗었지 뭐야. 한참을 씩씩거리던 바보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원나라 사람들은 엿 사먹을 돈도 없는가? 그렇다면 내가 사주어야겠구만. 이미 다 먹은 뒤에 달라고 할 게 뭐야. 에이, 미안하구만. 이렇게 혼자 떠들던 바보는 문득 밤이 깊어진 것을 깨닫고 잠을 자려고 했지만 원나라 책사에게 엿을 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창 여름이라 너무 더워 더욱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보는 방문을 열어버리고 싶었지만 모기들이 왱왱거리고 달려들까 걱정이 되어 방문 창호지에 작은 구멍을 뚫어 그곳에부터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원나라 시찰단의 장군도 바보를 따라 집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그가 몰래 담을 넘어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던 순간 창호지 구멍을 들여다보던 바보가 우물에서 나와 바위 위를 오르는 얌생이를 발견했습니다. 어이쿠, 다리도 짧은데 오르려다 뒤로 발랑 넘어지면 어쩌려고? 헤헤헤. 갑작스러운 바보의 말을 들은 장군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담장을 넘어간 장군은 조심스럽게 방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얌생이도 마당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얌생이를 보고 있던 바보는 이젠 엉금엉금 기네? 라고 말했습니다. 장군은 무척 놀랐습니다. 내 행동을 보고 있나? 아니야, 이 어둠 속에서 내가 보일 리 없어. 다시 한번 시험을 해보자. 장군은 벽 뒤에 숨어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얌생이도 바보의 말소리에 놀라 고개를 몸통에 쑥 집어넣었습니다. 하하하, 얼굴을 숨긴다고 누가 모를까봐? 난 다 보여. 헤헤헤헤. 그러자 장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떨리는 다리를 끌며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방문을 확인해 보니 작은 구멍이 보였습니다. 장군이 조심스레 구멍을 들여다보자 바보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깜짝 놀란 바보는 으악! 하고 외치며 손가락으로 장군의 눈을 찔러버렸습니다. 으악! 내 눈! 장군은 깜짝 놀란 데다 눈까지 다치자 도망치듯 서둘러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숙소로 돌아간 장군은 책사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두려움에 떨며 이야기했습니다. 고려의 바보는 앉아서 천리를 내다보는 선인이라며 고려와 전쟁을 하면 원나라가 패배할 것이라는 책사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바보에게 혼쭐이 난 원나라 시찰단은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귀국길에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 시찰단에게 엿을 사주지 못해 잠도 못 이루었던 착한 바보는 새벽같이 엿장수에게 달려가 엿을 한 움큼 사서 시찰단을 찾았습니다. 마침 귀국길에 오른 시찰단의 뒷모습이 바보 눈에 보였습니다. 바보는 엿을 들고 시찰단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엿 먹고 가요! 여기 엿 먹어요! 시찰단은 자신들을 쫓아오는 바보를 보고 까무러칠 듯 놀라 다름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엿 먹고 가요! 엿 먹어요! 바보는 헤헤거리며 엿을 들고 계속 쫓아갔습니다. 책사는 장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보고 엿 먹으라고 비웃기까지 하네. 이 일을 창피해서 어쩌나. 시찰단은 바보에게 쫓겨 달리는 바람에 무척 빠른 속도로 원나라에 도착했고 바보는 한참을 뛰다가 시찰단 쫓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원나라에 도착한 시찰단은 곧 왕에게 무시무시한 바보 이야기를 보고했고 원나라 왕은 깜짝 놀라 전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처음 왕에게 고려와 전쟁을 하자고 보고했던 사신은
자신이 뇌물을 받지 못해 거짓 보고를 한 것이 들통나 큰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착한 바보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